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클릭을 유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수백 번 목격한 의료 응급 상황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의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에서 19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급성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4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어올랐고 소화기관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같은 날 생선과 강황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생선을 드셨습니까? 어제는요? 오늘 아침에 강황 건강보조식품을 드셨습니까? 강황 가루로 요리를 하셨습니까? 둘 다 예라면 제가 지금부터 밝히는 내용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불과 3주 전 제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공황 상태로 울면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여성은 점심으로 고등어구이를 드셨습니다. 흔한 건강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릎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딸이 사들인 강황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했습니다. 4시간 이내에 그녀의 몸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매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황이 기적의 향신료라고 들어왔습니다. 생선이 뇌 건강에 좋고 심장 건강에 좋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따로 섭취할 때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 내에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격렬한 염증 반응,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식중독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소화기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의료기록, 혈액검사, 환자 병력을 검토했습니다. 이 조합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생선과 강황을 결합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선이 가장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성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위험 없이 생선과 강황을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시간 강역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왜 이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마도 이것에 대해 경고한 적이 없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달에만 단순 식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에 온 환자 남 3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저녁 식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강황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강황 가루로 정기적으로 요리하시는데 오늘 생선을 드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배를 만져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압박감이 있습니까? 갈비뼈 근처에 약간의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작은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몇 시간 내에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염증 반응을 시작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412건. 이것은 제가 직접 검토한 응급 입원 건수입니다. 생선과 강황을 함께 섭취하고 위중한 상태로 끝난 환자들입니다. 가장 어린 환자는 28세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환자는 76세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유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강황이 자신들에게 도움만 줄 수 있는 기적의 향신료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잊지 못할 만큼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염증 감소 효과를 칭찬합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모든 것에 이것을 넣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아마 관절 통증에 좋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병에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위가 생선 단백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늦춥니다. 생선 단백질은 닭고기나 소고기와 다릅니다. 생선에는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해 정밀한 효소 작용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아미노산 사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황이 이러한 효소를 차단하거나 늦추면 생선 단백질이 소화관에서 부적절하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히스타민 방출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기형 단백질 조각을 감지하고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소화관 내막에 대한 전면적인 염증 공격입니다. 2주 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2세 박 씨가 밤 11시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심한 복부 경련, 떨어지는 혈압, 가슴과 팔에 퍼지는 두드러기. 그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더니 야채를 곁들인 고등어 구이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뭔가를 언급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석 달 동안 매일 저녁 강황 캡슐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녁 식사 직전에 캡슐 2알을 먹었습니다. 그 조합이 그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반응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이유입니다. 때로는 식사 후 30분 만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3시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벽 2시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깨어나는데 왜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에는 염증 수치가 정상의 10배에 달합니다. 장내벽이 심하게 손상됩니다. 우리는 응급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때로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박 씨는 우리 병원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생선과 강황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 효능이나
강황의 항염 효능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종류의 생선이 가장 높은 위험을 만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에서 모든 생선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위험한 조합을 만들 때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19년 동안 목격한 것입니다. 두 가지 건강한 음식이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이 기적의 항염제로 찬사받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가 강력한 효소 억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에서 펩신이라는 효소를 극적으로 억제합니다. 펩신은 생선에 들어있는 복잡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황과 생선을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이 본질적으로 펩신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의 위는 생선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생선 단백질은 정상보다 훨씬 오래 위와 소장에 머뭅니다. 2-3시간 안에 안전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대신 6시간, 8시간, 때로는 10시간 동안 큰 단백질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화관을 끊임없이 순찰하는 면역 체계가 이 비정상적으로 큰 단백질 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더 이상 그것들을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부 침입자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신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당신의 몸은 엄청난 양의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화학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분 안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음식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4-6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이는 지연된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항상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녁이나 밤늦게 제 응급실에 옵니다. 여기서 어떤 생선이 가장 위험한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최악의 범위는 오메가3 지방산 농도가 높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한국에서 끊임없이 먹는 고등어가 제 위험 목록 1순위입니다. 연어가 2순위입니다. 정어리, 멸치, 청어가 바로 뒤를 따릅니다. 왜일까요? 이 생선들은 소화하는데 최대한의 펩신 활동이 필요한, 특히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황이 그 펩신을 차단하면 이 단백질들은 당신의 장 속에서 무기가 됩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밤 11시에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복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고 있었고 혈압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맥 수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더니 점심에 고등어 구이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한국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뭔가를 언급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친구가 말해서 매일 아침 1000mg의 강황 캡슐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강황이 6시간 후 고등어를 먹었을 때 여전히 그녀의 체내에서 활성 상태였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생선 단백질이 너무나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장벽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음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체액이 복강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맞으며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제 환자의 80%가 단순히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오기 전에 몇 시간을 기다렸고 염증이 퍼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병했는데 장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평생 한 번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해산물 알레르기를 발병했습니다. 그들의 면역체계가 과민해진 것입니다. 이 조합은 지난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강황 보충제가 지금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모든 건강식품 가게에서 판매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아침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에 한국 식단의 주식인 생선을 먹고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제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매주 사람들이 제 응급실로 달려오게 만드는 바로 그 악몽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식사를 의료 응급 상황으로 바꾸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이며 당신은 이것을 즉시 이해해야 합니다. 생선과 강황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계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이 커큐민은 장 투과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당신의 장벽을 매우 작고 통제된 출입구가 있는 보안 게이트로 상상해 보십시오. 강황은 이 출입구를 본래 크기보다 훨씬 더 넓게 강제로 확장시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생선 단백질, 특히 특정 종류의 생선에는 히스타민과 히스타민 유사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벽이 이러한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양을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그러나 강황이 이미 그 출입구를 너무 넓게 열어놓았을 때 엄청난 양의 생선 단백질이 직접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면역체계는 이 갑작스러운 침입을 감지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단백질들을 위험한 침입자로 취급하며 비상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제가 히스타민 폭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몸이 비상 수준으로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반응이 아닙니다. 저는 혈압이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뻔한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목 부종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상한 생선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탓합니다. 식중독을 탓합니다. 진짜 원인이 그 조합이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생선이 가장 위험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참치, 정어리, 멸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히스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완벽하게 신선하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런 생선들을 좋아합니다. 구운 고등어는 주식입니다. 참치 통조림은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강황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생선들은 소화 시스템에서 장전된 무기가 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부어올랐고 피부는 성난 붉은 두드러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척 겁을 먹으신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먹어왔던 똑같은 구운 고등어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개월 전, 딸이 관절 통증을 위해 강황 캡슐을 먹기 시작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2알씩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평소의 생선 저녁 식사를 의료 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들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체내에서 약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장 투과성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에 생선 단백질이 들어오면 반응은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먼저 피부에 열감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기 장애, 심한 경련, 멈추지 않는 메스꺼움이 옵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목이 조이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몸의 염증 반응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반복 노출될수록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기억합니다. 이 조합이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몸은 더 민감해집니다. 첫 번째에 가벼운 불편함을 일으킨 것이 세 번째나 네 번째에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생선 알레르기와 정확히 똑같아 보이는 증상을 발전시킨 환자들을 봤지만 강황이 체내에 있을 때만 발생했습니다. 강황을 제거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문제는 신선한 생선만이 아닙니다. 발효 생선 제품, 액젓, 마른 생선,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단백질의 농축된 수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요리에 액젓을 사용합니다. 강황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찌개에 들어간 숨겨진 액젓조차도 이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합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을 섭취하면, 특히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면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이 엄청난 효능으로 소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 화합물은 위장에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즉시 위의 pH 균형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훨씬 더 산성으로 만듭니다. 농축된 강황이 존재할 때 위산 수치가 최대 40%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생선 단백질, 특히 고등어, 참치, 연어, 그리고 모든 조개류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기 위해 매우 특정한 pH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은 소화 효소가 단계별로 신중하게 분해해야 하는 복잡한 분자 사슬입니다. 그러나 강황이 이미 산성 급증으로 체내를 범람시켰을 때 이러한 생선 단백질들은 올바르게 변성될 수 없습니다. 흡수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대신 우리가 단백질 응집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길수록 더 단단하게 매듭지어지는 목걸이를 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응집체는 면역 체계에 의해 외부 침입자로 인식됩니다. 더 이상 인식 가능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은 그것들을 음식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강황을 복용한 후 생선을 먹은 지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비만 세포가 엄청난 양의 히스타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진정한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지만 증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목이 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그 생선을 1000번 먹었더라도 강황이 체내에 있을 때는 이 반응이 경고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그분은 관절염 통증을 위해 매일 아침 강황 캡슐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셨고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며 항상 손주들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요리하셨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구운 고등어를 저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40분 이내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의식을 잃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여 있었고 기도가 막히고 있었으며 혈압은 70, 4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삽관을 해야 했습니다. 사례를 검토했을 때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전 7시에 강황 캡슐, 오후 6시 30분에 고등어, 11시간 30분이면 충분한 강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체내에서 극도로 긴 방암기를 가집니다.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소화관에 충분한 양이 남아있어 이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소화 시스템이 화합물을 더 천천히 처리하는 노년층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생선 기름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모두가 칭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실제로 커큐민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는 생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강황 화합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도와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바로 그 영양소가 응급 상황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열려있고 깨끗한지 느껴보세요. 그 통로가 몇 분 안에 빨대 굵기로 좁아진다고 상상해보시면 제가 왜 이것을 진정한 응급 상황으로 보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이며 의식을 잃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합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설명을 멈추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전역의 응급실에서 19년을 보냈고 여러분은 이 두 음식을 섞었을 때 체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황을 보충제로든 음식으로든 섭취하면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이 즉시 소화 효소 활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와 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생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책임을 지는 효소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익하게 들립니다. 더 많은 효소가 더 나은 소화를 의미한다고요? 틀렸습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생선 단백질,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의 단백질은 이미 높은 생체 이용률을 가진 독특한 아미노산 사슬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효소 분해 없이도 생선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황이 이러한 과도하게 활성화된 효소로 체계를 범람시키면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생선 단백질이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빨리 분해되어 엄청난 양의 히스타민과 다른 염증성 화합물을 한 번에 혈류로 방출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갑작스러운 히스타민 급증은 우리가 유사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유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정한 음식 알레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황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모방하는 화학적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빠르게 조각난 단백질 분자를 외부 침입자로 감지하고 전면적인 염증 공격을 시작합니다.
증상은 20분에서 9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먼저 소화 장애가 옵니다. 하복부에 심한 경련, 격렬한 메스꺼움, 폭발적인 설사입니다. 환자들은 이것을 인생 최악의 식중독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타민 방출은 안면 홍조,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혈압의 위험한 하락을 일으킵니다. 저는 혈압이 너무 갑자기 떨어져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것을 특히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은 생선의 종류와 강황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흰살 생선과 함께 소량의 강황은 가벼운 불편함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나 정어리를 먹은 후 4시간 이내에 고용량 강황 보충제를 복용하면 그때 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를 봅니다. 생선이 기름질수록 문제가 되는 단백질이 더 농축되어 있고 반응이 더 격렬해집니다. 가장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생선의 종류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가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어리, 멸치, 연어, 참치입니다. 이 생선들은 커큐민과 재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정 아미노산 구조에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새우와 게 같은 갑각류는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의사들이 이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도착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나 위장염으로 진단합니다. 증상을 치료하고 집으로 보내며 그들이 섭취한 특정 음식 조합을 결코 조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패턴을 인식하기까지 5년간의 상세한 환자 면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급성 소화기 위기를 겪는 모든 환자에게 모든 보충제를 포함하여 지난 6시간 동안 먹은 모든 것을 나열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제가 단 3개월 만에 환자들이 4시간 이내에 생선과 강황을 모두 섭취한 남질 10건의 사례를 문서화했을 때 왔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지난 7년 동안 이제 400건 이상의 확인된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의 응급실에서 나온 확실한 임상 증거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것은 매주 사람들을 제 응급실로 보내고 있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평범한 저녁과 무서운 병원행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황과 생선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항염증 특성으로 어디서나 찬사를 받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또한 강력한 효소 억제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와 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동을 차단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생선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효소입니다. 분 단위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체계에 있는 강황과 함께 생선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그 생선 단백질이 위장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은 이미 단백질 분해 효소에 부착되어 그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곳에 앉아 소화되지 않은 채 소화관의 따뜻한 환경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더 크고 더 위험해집니다. 45분이 되면 면역 체계가 이러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사슬을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박테리아나 기생충과 똑같이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전면적인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 소화기관 전체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장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그 부위로 몰려들어 제 환자들이 흔히 표현하는 긋하는 듯한 감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이런 단백질과 결합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이 적절한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면 이 오메가3 지방도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장 속에서 산패되어 지질 과산화물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장 내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미세한 틈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가 혈류로 새어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장 투과성 증가라고 하며 절대적인 재앙입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생선 단백질이 혈류에 들어가면 면역체계가 위기 상황에 돌입합니다. 이때 환자들이 제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평생 생선을 문제없이 먹어왔던 사람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가슴과 팔에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목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너무 심한 복부경련으로 똑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저는 불과 2달 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며 오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며 심박수가 분당 130호였습니다. 응급검사 후 소화관 전체에 심각한 염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식사에 대해 물었더니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강황 캡슐을 먹고 점심에 고등어 구이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습관을 3주간 유지하셨다더군요. 결국 몸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누적 효과입니다. 이것은 항상 즉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조합을 한 번, 어쩌면 2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강황과 함께 섭취할 때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염증 유발 화합물, 장 내벽 손상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시스템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가장 큰 위험을 일으키는 생선은 단백질 밀도가 가장 높은 것들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멸치가 최악의 원인입니다. 생선의 단백질이 많을수록 강황과 결합했을 때 반응이 더 격렬합니다. 대구나 넙치 같은 흰살 생선은 문제를 덜 일으키지만 강황 보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을 제 응급실로 보내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현재 강황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생선 섭취와 강황 복용 사이에 최소 6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400건의 응급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최소 6시간입니다. 오늘 밤 냉장고에 이 숫자를 적어두세요. 둘째, 점심에 생선을 드신다면 최소한 저녁 시간까지는 강황을 복용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 보충제를 드신다면 오후 중반까지는 생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생선의 단백질 화합물이 강황이 체내로 들어오기 전에 제대로 처리되려면 최소 6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강력 원칙으로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십 건의 응급실 방문을 예방했습니다. 셋째, 어떤 생선이 가장 큰 위험을 일으키는지 아셔야 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에는 강황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하는 특정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름진 생선은 그 자체로는 매우 건강에 좋지만 6시간 이내에 강황과 결합하면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이 다소 안전하지만 예외 없이 6시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생선 식사와 함께 반드시 한겸 지원이 필요하다면 강황을 일시적으로 생강으로 대체하세요. 생강은 위험한 단백질 상호작용 없이 비슷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 하루에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를 뜨거운 물에 갈아 넣거나 요리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 이 위험한 상호작용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경고 신회 즉시 주의를 기울이세요. 식사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심한 복부 팽만감. 일반적인 소화불량과는 다른 느낌의 심한 위경련. 얼굴 홍조나 가슴과 목에 퍼지는 갑작스러운 열감. 호흡 곤란이나 목의 조임. 사라지지 않는 입안의 금속성 맛.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을 살린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2달 동안 3번이나 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식중독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매번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점심에 고등어구이를 드시고 오후 3시에 강황 보충제를 드시면 6시쯤에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패턴을 파악하고 6시간 강력 원칙을 실행한 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응급실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생선도 드시고 강황도 복용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하십니다. 부디 이 정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분들이 제 응급실 침대에 누울 때까지는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일부터 6시간 규칙을 실행하세요. 지금 당장 보충제 병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식사 계획을 세우세요. 이 간단한 시간 조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이 정확한 문구를 입력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저는 6시간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타이핑하세요. 이것은 당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선과 강황 섭취 시간을 띄우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한겸증 향신료로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거나 강황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